네, 오늘 지수는 조용했지만 상한가 종목이 20여 개가 좀 넘게 나오면서 지수보다는 오늘도 좀 종목들을 좀 바쁘게 따라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. 특징 종목들 많이 나왔는데요.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마제스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거래량 실린 종목부터 좀 체크해 주실까요? 네, 자, 오늘 그 시장에 약간 그 조정 자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의 포인트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좀 실렸던 종목군들도 개별 테마 종목군들 역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올라왔는데요. DI가 그 바닥권에서 1,1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. 그리고 또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신당 창당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픈베이스가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오늘 뭐 시장에서 뭐니 해도 가장 이슈가 됐던 우리 그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이죠. 오성 LS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인데 일단은 자, SDN 오픈베이스를 이렇게 그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종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시장에서 좀 DI가 단기적인 바닥 대비해서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자, 시장의 포인트는 단기 급락 이후에 자, 반등을 노리는 이런 자리에서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고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게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지금 DI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최근 들어서 3분의 1 되돌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5,000원에서 6,000원까지의 단기 목표치 좀 보시면서 거래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. 오늘 1,140만 주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,300만 주에서 1,400만 주 정도면 아직까지 조금 시세가 유의한데 신규적인 접근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. 그리고 단기 매매 관점에서 포인트를 좀 잡고 이제는 조금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서서히 접근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그리고 한 종목 간략하게 또 보겠습니다. 오늘 SDN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. 최근 들어서 대주주의 지분이 급강하는 모습이 좀 보이면서 시장에서 악재가 나왔습니다만은 자, 이렇게 시장에서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좀 매매 관점으로 좀 잡는 이런 그 종목이 오늘 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테마 쪽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했습니다. 뭐 앞서서도 태양광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 뭐 히어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넥슬론이나 오성 LST 같은 종목도 오늘 좀 상한가 시작하자마자 들어갔고 코에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웅진그룹주들도 좀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었거든요. 특징 좀 체크해 주시죠. 네, 자, 오늘 그동안에 시장에서 아까 DI를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유튜브 클릭 수가 11만 건이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낙폭과 대회에 2연속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특징이었고요. 그리고 오픈베이스가 잠시 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안철수 전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지금 창당 얘기가 좀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오성 LST라든지 그리고 웅진에너지가 지금 상한가를 좀 기록했는데요. 자, 지금 뭐 상한가 가는 특징의 포인트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사실 오픈베이스뿐만 아니라 오픈베이스도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이 좀 이어지는 자, 이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졌고요. 그리고 웅진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 바닥권에서 사실 지난 거래량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자,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거래를 굉장히 좀 줄이면서 올라왔습니다. 자, 16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은 충분히 무난하게 좀 돌파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신재생 에너지, 대체 에너지 즉 태양광 쪽과 풍력 쪽, 태양광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리고 풍력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웅진 에너지가 또 웅진 코에 또 매각 얘기가 또 시장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 초까지 좀 시세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별 테마 종목군들을 조금 유심히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에서 투톱이 많이 밀렸어요. 삼성전자, 현대차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고점을 내다가 삼성전자는 하락 반전이 나왔고 뭐 앞서서 태양광도 저희 보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지켜내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냈던 종목들이었고요. 어떤 종목도 좀 체크해볼까요? 네, 자, 오늘 OCI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OCI를 단기간의 시세를 보게 되면 단기 고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완전한 바닥을 탈피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OCI가 대형주 중에서 화학주가 어제
지금 호남수기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오늘 순환의 끝자락, 화학업종의 끝자락에서 그 OCI가 올라왔고요. 그리고 오늘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, 이거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일단은 대형주들도 이제 조금 시장에서 단기 차익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되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, 그리고 우리 덕산 하이메탈이 굉장히 무겁게 움직였습니다만 오늘 한 4% 정도의 강세 흐름이 좀 이어졌었죠. 자, 그러면 두 종목을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오랜만에 또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지난번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경영권 매각 얘기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항상 그 꼬리표를 달고 상승 실마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,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. 즉 대형 섹터들도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는 차익을 하고 바닥권에서 후발 섹터들 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게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, 대형주 중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내일장이 금요일장이지만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. 자, 그리고 그 덕산 하이메탈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AMOLED 능동용 발광 다이오드, 자, 이쪽으로 이제 관련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, 우리가 저 성장 동력으로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사실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좀 무겁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. 하지만은 오늘 그 기관들의 그 76,000주의 강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가볍게 최근 들어서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,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눌렸을 때 모아가는 관점이 좀 유효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저점 나온 종목들도 잠깐 좀 더 체크를 해본다면, 어제 저희가 한번 좀 체크해봤었던 RNL 바이오가 오늘도 급락이 나왔고, 역시 또 악재성 뉴스가 있었던 현대상선도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. 어떻게 좀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? 네, 마찬가지입니다. 자, RNL 바이오를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, 자,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한 14% 정도로 거래량이 2,400만 주 이상이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. 잠깐 그 기술적 측면을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, 그리고 호텔 신라도 역시 지난번에 관심권에만 가지고 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아직 그 기관들의 매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현대상선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이런 세 종목을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RNL 바이오는 오늘 대량 거래 터졌죠. 최근 들어서 그 악재가 지금 그 줄기세포에 대한 그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만은, 제가 봤을 때는 한 내일 정도에서 거래량이 지금 한 500만 주에서 한 80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오게 되면 저는 오히려 단기 매매 관점에서 가능하지만은, 내일은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자. 아까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중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, SDNA 종목이 있죠. 자, 이 종목도 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매매 관점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보면서 RNL 바이오도 지금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마이너스 8%까지 올라온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, 제가 봤을 때는 RNL 바이오가 일단은 다음 주 초반에 매매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, 자, 호텔 신라가 오늘 거래가 87만 주 나왔습니다. 오늘 신저가 종목 중에서 대형주 오랜만에 나왔는데, 거래량이 40만 주 정도의 거래가 나오면서 거래를 줄여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기관들의 35만 주의 공매도 플러스 매도 물량이 좀 손전 물량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1,000원 선이 한번 깨졌을 때 분할로 다음 주 초반까지 매수를 한다 그러면 낙폭가대로 한번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고요.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려면 대북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된다, 이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, 제가 봤을 때는 현대상선은 1차적으로 오늘 그 바닥 신호만 나왔고요. 이게 이제 매매 관점을 잡게 되면 크게 뭐 수익률 측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일단 흐름만 좀 지켜보자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차트통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어서 방송 추천주 흐름 점검하겠습니다. 한은정 기자입니다.